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의 또 다른 여행, 지역사회복지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 하면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지역사회복지가 무엇을 하는 전문 실천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지역사회 복지가 참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은 외워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막상 지역사회 복지가 무엇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가족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가족복지 같은 경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실천 비교적 명확합니다. 청소년 복지 더 명확해요. 노인 복지 명확합니다. 장애인 복지 명확해요. 왜? 대상이 명확하거든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그래서 비교적 그러한 대상 분야의 사회복지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역사회복지는 굉장히 개념이 모호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도 일을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그래 학교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배운 것 같아. 또 지역사회가 뭐니 원칙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모델이 뭐다. 그리고 실천 과정이 어떻다. 그리고 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 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 교육운동, 지방자치, 공동모금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요한 내용들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체계는 공동모금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모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우리는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다룬다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복지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대상,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역사회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지역사회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아니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의 가장 큰 단위는 지구촌 공동체예요. 지구촌 공동체도 지역사회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같은 경우, 대상 분야 같은 경우는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비교적 대상이 명확한데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둘 이상의 집단에서 그 크기가 지구촌 사회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 사회를 위한 실천 활동,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활동, 제가 살고 있는 종로구, 구기동, 그 지역을 위한 실천 활동 다 다르겠죠. 지역사회의 규모, 종류에 따라서 실천 활동들, 목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의 모호성은 바로 지역사회라고 하는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 저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보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다루는 지역사회를 다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SNS 하시죠? 저도 SNS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그것도 지역사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상으로서는 지역사회 맞아요.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아의 팬들도 지역사회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죠. 기아의 팬들을 지역사회라고 표현해? 아니면 페이스북의 친구들을 지역사회라고 표현해? 적절하지 않죠. 제가 지역사회, 우리말 지역사회가 우리가 다루는 지역사회, 즉 대상으로서의 그 지역사회를 이 용어가 포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거든요.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페이스북의 친구들 커뮤니티 맞아. 기아 팬들, 두산 팬들 커뮤니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런 집단들을 언급하는 거는 비교적 자유로운데, 지역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포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래 지역사회, 그런데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땅지자를 쓰잖아요. 일정한 경계의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사회를 그냥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커뮤니티 실천, 지역사회 복지의 그 실천들을 우리가 그 개념 속에 넣을 수가 없게 돼요. 자, 미국에서 커뮤니티 실천 중에 주된 부분 중에 하나는 흑인들의 인권운동입니다. 흑인 사회, 커뮤니티예요. 그 흑인들이 흑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흑인들 사회 자체를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권운동 하는 거 커뮤니티 실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정한 땅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인 지역사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흑인들의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표준 과목명을 지역사회 복지론이라고 정했지만,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그럼 우리말로 그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커뮤니티 실천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서 쓰자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보다는 공동체 복지 실천, 공동체 실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커뮤니티 실천이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어떤 개념 때문에 그렇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대상을 표현하는 그 개념 때문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애매한 거죠. 제가 지역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된 계기도 역시 바로 이 개념상의 오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일본에 가서 연구년을 하는데 그 전에 일본 학자들하고 오랜 동안 교류를 가깝게 했습니다. 일본 학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들, 어메이징하다. 정말 대단하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관 너무너무 부럽다. 일본에도 이런 지역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을 아주 많이 낮추고 또 상대편을 많이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저에게 표현했던 것들은 본인들을 그냥 낮추고 우리를 그냥 높여주고 그냥 그 대화의 스킬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일본의 연구년으로 가서 그들과 워크숍에서 한번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는 지역복지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지역복지 개념이 없다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빡쳤죠. 이것들이 그동안에 내 옆에서 했던 얘기는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가장 친한 지역사회복지 학자, 원로인 분한테 또 물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지역복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원래 2012년도 연구년 가서 일본의 연구년 가서 사례관리 책을 완성해 갖고 오는 게 목표였는데 그때 딱 틀어서 무슨 얘기야? 한국에 지역복지 개념이 없다고? 내가 스터디를 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들, 사례들, 역사들 스터디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어느 정도 동의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이야기한 거는 지역복지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줄여서 표현할 때 지역복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지역사회복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학문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커뮤니티 실천의 주요한 모습은 지역이 아니라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흑인들의 인권운동 아니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그 권리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 여성운동 이런 것들이 메인스트림이었어요. 지리적인 것을 경계로 하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특성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커뮤니티 실천 그것이 주류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 과목명이 뭐였냐면 지역사회 조직론이었어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특정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오가니제이션 하는 거, 조직화하는 거, 흑인들을 조직화하는 거,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거,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실천에서는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 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국과 유럽하고 가깝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은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그것이
주류였었어요. 따라서 일본의 지역복지도 지역복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 실천하고 그것을 지역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사회 조직, 우리도 요즘도 주민 조직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201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지역복지를 추구하는 개념이 희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실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오해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들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지역복지 개념이 없다,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당연히 그거 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 만들기를 했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펼쳐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실천을 제안해서 활성화해 나갔죠. 자,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어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배경이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런 걸 떠나서 이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실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한 것은 바로 박원순 시장의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이 굉장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리적인 것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실천도 하고 우리가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그 미국적인 그런 사고와 개념에서 커뮤니티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탐구여행을 하면서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 뭐냐,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개념이 왜 그렇게 모호한가, 잡기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루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개념의 모호성 혹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